이거를 제가 아까 전에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스토리 마젠타라는 색상입니다. S로고 색감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 이거는 안 쓸 것 같아요. 뒤에 다 보이는 거 보이시죠? 제가 브이로그 촬영한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원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바로 캐논의 V10이에요. 요즘 이제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리뷰나 브이로그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되게 많이 찾아봤고, 저도 사실은 이거 구매하기 전에 좀 영상 미리 올라와 있는 게 있으면 보고 구매를 하려고 많이 뒤져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메인캠이 아니라 액션캠 대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조금 보는 입장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프로 대신 이 아이를 사용하려고 데리고 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겉모습을 좀 보면 저는 블랙 색상 구매했고요. 엄청 깔끔해요. 이렇게 생겼고 뒤에도 이렇게 생겼어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전원 버튼,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찍었던 거 다시 보기 버튼, 그 다음에 세팅하는 거, 인포메이션, 뭐 타이머 설정, 삭제, 메뉴,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좀 특이한 모양의 버튼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설정을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이 버튼에다 입력을 시켜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게 바로 뜰 수 있게끔 버튼을 설정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단 단자 같은 건 보시면 여기 HDMI 단자랑 여기 오디오 단자, 그리고 반대쪽에 C타입 충전하는 곳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얘는 배터리가 없어요. 내장형 배터리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브이로그 자체가 저는 좀 짧게 잘라서 찍는 편이어가지고 엄청 장시간 찍을 것 같진 않았고, 여기 C타입 단자가 충전하면서 촬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냥 제가 원래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꼽아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 거랑 그냥 보조 배터리 하나 사용하는 거랑 둘 다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고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배터리 3개를 더 들고 다니는데, 배터리 3개 플러스 이제 그 3개를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충전 케이스? 그것까지 들고 다니는 걸 생각해보면 그냥 보조 배터리랑 사실 크기나 무게도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고, 그 배터리 하나하나 교체하면서 이 배터리가 다 쓴 건지 아니면 뭐 충전이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조 배터리로 전부 다 동일하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아이를 선택한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처음 이 제품을 보시는 걸 수도 있지만 좀 검색을 많이 하다가 타고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사실 전문가적으로 다뤄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적인 것보다는 그냥 이 안에 있는 뭐 설정값이나 아니면 뭐 필터 이런 것들이 뭐뭐 있는지, 그리고 그걸로 찍으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같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단자까지 보여드렸는데 여기 위에 2개의 마이크가 달려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뚜껑으로 이렇게 열어서 SD 카드 장착하는 부분이고, SD는 마이크로 SD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삼각대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손목이나 아니면 넥 그 스트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얘를 이렇게 플립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아이, 얘가 또 하나의 메리트죠. 삼각대처럼 세워놓을 수 있는 이런 받침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엄청 뻑뻑하진 않아요. 근데 또 엄청 부드럽지도 않아서 딱 원하는 각도로 본인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180도까지 다 열려지면 한번 걸리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꺾어서 반대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감싸지는 크기입니다. 앞에 있는 건 녹화 버튼이고, 근데 사실 액정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나 이런 게 많이 묻어도 이렇게 뭐 열 때 잡고 막 이럴 때 묻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 앞부분에 렌즈 부분은 지문 묻으면 여러분 화면 뿌옇게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촬영하기 전에 여기를 한번 닦고 시작하는 편이긴 한데 이 렌즈 자체가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나 이런 게 따로 없어가지고 지문이 진짜 잘 묻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사용할 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기스가 되게 많이 갈 것 같거든요. 약간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어가지고 케이스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거 설정값 한번 설정하는 거 하고 내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켜서 한번 보면 배터리 잔량이 있고요. 여기 있는 카메라 표시는 눌러서 촬영 모드를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사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누르면 동영상으로 설정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매끄러운 피부, IS, 수동 노출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밝기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정값들 바꿀 수가 있는데 뭐 해상도나 프레임 수 변경 가능한 거, 그리고 여기는 AF 모드인데 얼굴 추적이 있고요. 그냥 각 프레임 AF가 있어서 이런 것들 선택을 해서 바꿔놓으실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줌 1.5배, 2배, 3배. 얘는 줌 자체가 전부 다 디지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기면 당길수록 당연히 화질은 깨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는 걸 추천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고프로라는 점을 감안하고 샀을 때 고프로도 사실은 뭐 줌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줌을 잘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터가 있어요. 스토리 뭐 청록색, 주황색, 마젠 블루, 스토리 블루, 청록. 요거는 이따가 제가 제 얼굴을 직접 찍으면서 색감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색조, 이렇게 온도 설정하는 거 여기서도 바꿀 수 있죠. 얘는 이제 찍었던 영상들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에를 누르시면 타이머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누르시면 인포메이션, 보고, 없고, 적당히 약간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고, 이거를 제가 아까 전에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줌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줌을 제가 잘 사용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나 제가 후면 카메라로 뭔가 풍경이나 이런 거를 찍을 때 급하게 줌을 사용할 때 바로 버튼이 없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얘를 아예 줌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메뉴 누르시면 이제 이런 설정 값들 보실 수가 있고, 가운데 세트 버튼 누르시면 아까 여기에 있는 이 버튼과 동일한 게 나와요. 메뉴를 들어가서 한번 쭉 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촬영 모드는 동영상이냐 카메라냐, 녹화 크기, 녹음, IS 감도, 그다음 뒤에 보시면 ND 필터도 자동으로 켜놓았고요. 화이트 밸런스 뭐 이런 거 설정하실 수 있고, 셀프 타이머, 뭐 AF, 디지털 IS, 자동 레벨 이런 거 설정하실 수 있고, 이 카메라 자체가 IS를 키거나 아니면 피부 보정을 키면 화각이 크롭이 된다고 해서 저는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여기도 이런 거, 얘가 이제 뭐 스마트폰에 접속해서 이제 어플 연동해서 뭐 영상 다운받고 사진 다운받고 이런 것들인데, 제가 한번 뭐 3분짜리 영상 이런 거를 보내려고 어플에서 사용을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컴퓨터에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무선 리모컨에 연결, 뭐 비행기 모드 그 카메라 있나요 원래? 저는 처음 봐가지고 신기했어요.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것들 설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뒤로 가면 포맷하는 거, 이미지 회전 이런 거, 시간 설정할 수 있고, 넘기시면 언어, 형식, 표시 후, 볼륨 설정. 여기는 화면 밝기가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1, 2, 3, 4, 5. 근데 5가 되게 많이 밝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5까지는 필요 없고 4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HDMI 해상도 이것도 바꾸실 수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나오죠. 버튼 기능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줌으로 해놨다고 했잖아요. 뭐 오디오 녹음 레벨, 동영상 녹화 크기, AF 방식, 블루투스 연결, 화이트 밸런스, 색조, 필터 이런 것들 전부 다
설정을 해서 직접 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줌으로 사용하는 걸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해서 살펴봤고, 제가 그러면 이 제품 필터 켰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필터 색상이 청록색, 주황색이라고 하는 필터입니다. 이런 느낌의 컬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스토리 마젠타라는 색상입니다. 좀 되게 불구스름하게 나오네요. 이거는 스토리 블루라는 색상이고요. 좀 약간 공포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색감인데? 그쵸? 얘는 옅은 청록색과 주황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잘하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 낼 수 있어서. 이거는 세피아 톤입니다. 이건 약간 추억 회상용 같은 느낌의 영상이네. 얘는 액센트 레드라는 색상이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빨강색에다가 조금 더 채도를 올려주는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제가 간지러워서 긁었더니 빨간 게 안 없어지네. 이거는 테이스티 웜이라는 필터입니다. 이것도 약간 좀 오렌지 색상이 좀 강렬하게 보이는데 이것도 여행이나 이럴 때는 사용하기 꽤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테이스티 쿨 컬러 필터 색상입니다. 요거는 좀 뭐랄까 약간 요즘 쿨톤 느낌의 필터를 낄 때 이런 느낌의 색감이 나오지 않나요? 나쁘지 않은데? 너무 약간 좀 지금 내 환경이 노란기가 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얘는 밝은 황색 필터입니다. 약간 좀 미세먼지 많고 황사 많은 날의 느낌인데 이거는 나는 쓸 것 같아요. 얘는 밝은 흰색이라는 색상이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소니의 그 S로고 색감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쓰면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선명한 옅은 파란색이라는 색상이고요. 이것도 약간 좀 차가워 보이는 되게 형광등 밑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색깔이에요. 이것도 잘하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이거는 선명한 보라색이라는 색상이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는 선명한 황색이라는 필터고요. 아까 전에 그 보여드렸던 색깔보다는 조금 더 주황기가 빠진 색감? 좀 미세먼지 나쁨 정도? 아까는 완전 나쁨이었고 지금은 나쁨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필터 색상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일단 제가 거리감이나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팔을 쭉 뻗은 상태로 얘를 이렇게 누르면 제가 화면 띄울게요. 지금 이 정도의 화각을 보여줍니다. 진짜 넓어요, 여러분. 뒤에 다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의 화각입니다. 완전 브이로그 찍을 때 최적화되어 있는, 여행 다닐 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그 정도의 화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팔을 이 정도로 뻗어서 그냥 편하게 잡았을 때의 화각이 이 정도입니다. 충분히 다 나와요. 너무너무 좋죠. 지금 제 핸드폰이요. 제가 손을 다 뻗어도 안 닿을 정도거든요. 한 요 정도 더 뒤에 있는 정도의 화각인데 얘는 지금 이렇게 뻗어도 제가 저기서 나오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화각이 넓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셀카봉이나 이런 거를 굳이 들고 다닐 정도는 아닌 화각이어서 글쎄요, 저는 얘는 셀카봉을 잘 안 들고 다닐 것 같긴 해요. 그냥 이 정도로 들고 있어도 이렇게 잘 나오니까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편하게 잡아도 화각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새로 구매한 캐논 V10을 좀 구석구석 알아보는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캐논 이 V10으로 제가 브이로그 촬영한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제 영상들 중에 보시면 뭐 아이폰으로 브이로그 찍은 거, 그 다음에 뭐 갤럭시로 브이로그 찍은 것들,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정말 브이로그를 찍으시는 분들이나 일상에서 사용하실 분들이 사용했을 때 어떻게 영상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